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1년 기초연금, 노령연금이라고도 하고요. 이 내용이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요.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48만 원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왜 나는 못 받을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소득 하위 70%에도 해당이 되고 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데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기초연금 왜 못 받는지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기초연금 2021년 변경된 안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왜 내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느냐,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기초연금 제도와 2021년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는데요. 기초연금, 이것은요, 노후를 경제적으로 어렵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고요. 그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만약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요, 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쥐꼬리만한 연금만 받다 보니까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수혜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노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먼저 기초연금이라는 것은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또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은요, 소득 그리고 재산을 합친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소득 인정액 하면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소득, 내가 지금 벌고 있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환산하는 것도 합친 금액이다, 여기에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소득에는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연금 같은 경우에도 수익으로 잡힙니다. 재산에는요, 부동산, 자동차, 보험, 펀드, 이런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을 합친 것을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재산을 놓고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을 하는데요. 이 금액에서 탈락하시는 경우도 많으시죠. 기초연금 신청은요,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요.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실 때는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일 이후에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소급해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신청하신다면 내가 만 65세가 되는 한 달 전에 신청해야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인정액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한 사람 혼자 살고 계시는 가구는 14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고요. 2인 가구, 그러니까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236만 8천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시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020년 올해와 내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까지는 소득 하위 40%에서 70%까지 단독 가구는 선정 기준액 148만 원 이하이면서 최대 지원했던 금액이 25만 5천 원이었고요. 부부 가구는 소득 인정액 236만 8천 원 이하이면서 최대 지원 금액은 40만 8천 원이었습니다. 하위 40% 이하는요, 단독 가구는 선정 기준액이 38만 원 이하, 최대 지원 금액이 30만 원이었고요. 부부 가구는 60만 8천 원 이하이면서 최대 지원했던 금액은 4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1년부터는요, 간단하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40%에서 70% 구간과 하위 40% 이하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하나로 하위 70% 이하 단독 가구 148만 원 이하이면서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 이렇게 통일이 된 것이고요. 또 하위 70% 이하 부부 가구는요, 선정 기준액 236만 8천 원 이하의 최대 지원금은 48만 원 이렇게 확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하위 40%에게 주던 금액을
내년부터는요 하위 70%까지 확대해서 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단독 가구이면서 25만 5천 원을 받으셨다면 내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이 된다. 그리고 부부 가구일 경우에는 40만 8천 원을 받으셨던 분들은 48만 원, 이렇게 7만 2천 원이 인상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요, 나는 왜 받지 못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만 65세 이하가 아닐 때 지급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65세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으로 내 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내 생일이 있는 달부터, 신청은 한 달 전에 할 수 있지만요, 받는 것은 내 생일이 있는 달,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67세가 되어야 기초연금을 받는 것인데요, 내가 만 65세, 이것을 65세 이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하나는요,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고급 승용차를 우리나라 복지정책에서는요, 승용차에 대한 소득 환산율을 100%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많다고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이거나 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일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압류되어서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등록만 되어 있다고 해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또 생업 때문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것을 소명을 하시고 인정을 받으면 일반 재산에서 소득 환산율 100%가 아닌 5%를 적용해 주는데요, 다만 이럴 경우에도 기초연금 감액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께서 보건복지부 129번 상담센터를 통해서 차량의 연식, 차량의 배기량, 차량의 가격 이런 걸 가지고 상담해 주시거나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내 차량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을 해 보시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면담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자동차, 요즘에는요 정말 이 자동차가 별것 아닌 세상이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 것이 승용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용차의 가격, 배기량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기초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자동차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해 두셔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모르고 손해를 보는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준, 세 번째인데요, 소득과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사람, 그 중에서 상위 30% 이상인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 30%에 계시는 분들은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니까요, 소득과 재산 기준 초과 상위 30% 이상인 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네 번째는요, 고급 회원권을 소유한 사람, 여기에는요 골프, 승마, 요트, 피트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고급 회원권을 소유했다라고 한다는 것을 기준 초과 상위 30% 이상인 사람과 같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다, 또 승마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요트나 피트니스에서의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것이 맞겠죠. 또 한 가지는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60일 이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60일 이상 체류를 하고 있다면요,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그동안은 받지 못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각종 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해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사학연금, 그러니까 교사들이죠, 이런 분들은 이미 다른 연금을 받고 있고 이 연금도 액수가 일반 연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이렇게 받고 계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 65세가 되었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받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제도는요,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기초연금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이 어렵다, 또 신체적으로 주민센터를 가기가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전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식들이나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이런 신청하는 것 자체도 모르고 계셨다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 상당히 많다고 하니까요. 이 7번째 신청주의,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하는 내용은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신청 방법은 방문하셔도 되고 온라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여기에도 전화하셔도 되고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입니다. 또 대리 신청도 가능한데요.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또는 사회복지시설장 이런 분들에게 대리 신청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부부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이때는요, 배우자 계좌로도 입금 가능합니다. 입금하는 날짜는 매월 25일이 입금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다 또는 공휴일이다 이럴 때는요, 그 전날, 하루 전날 입금이 된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할 수 있는 서류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준비 서류는요, 신분증,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민등록증, 자동차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하고요. 대리 신청할 때는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2장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위임장이 필요하고요. 통장은 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한데요. 이것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희망 신청서 이것도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읍면 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이런 것들을 함께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21년 기초연금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7가지의 경우 기초연금 받지 못한다 하는 내용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실수로 또는 착각해서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기초연금 받으시기 바라고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